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2년 넘게 시장의 불안 요인이었고 리플 투자자들에게 험악한 장애물이었던 리플 소송 1단계가 일단 일단락됐습니다. 일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리플 측에 우호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XRP는 소송 판결문이 공개되자마자 하루 사이 85% 폭등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또 관점에 따라서 참 반응이 다른 모습을 보면 이것도 또 재미있게 느껴지는데, 누군가는 85%의 폭등 이후에 지극히 당연한 조정 상황, 특히 암호화폐 시장 전반이 약세 전환 모습을 보이면서 펼쳐지고 있는 당연한 매물대 소화 과정,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반면, 또 다른 누군가는 소송이 이기면 날개에 단다더니 왜 가다가 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개개인의 관점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하루 사이에 85%나 폭등을 한 상황을 확인했는데, 이게 날개를 단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면 그건 어쩌면 도박 심리 내지는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너무 컸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런 관점의 배경에는 여러 전문 트레이더들 또 분석가들이 제시했던 숫자 그 자체만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되기도 하는데, 다시 말해서 1달러, 10달러, 100달러 폭등, 이런 숫자만 기억을 하고 그 주변 조건, 상황, 가능 시점, 이런 부분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반갑다가도 반갑지 못하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 전문 트레이더들이 제시했던 수많은 분석들이 어떤 전제를 깔고 있고, 전폭적인 숫자들, 예를 들어서 8월 3달러 전망, 2025년 30달러 전망, 2030년 100달러 전망, 언젠가 $10,000 가능성, 이렇게 전폭적인 숫자들, 어떤 환경이 조성돼야 가능할 수 있을지, 아니면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나는 과연 투자 스탠스를 견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투기적인 마인드로 요행을 바라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리플이라는 기업의 비전과 가치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야밤에 느닷없이 리플 소송 판결문이 공개가 되면서 XRP 시세는 난데없이 폭등했습니다. 밤새 오르는가 싶었더니 85% 폭등을 확인했고, 이후에 10%대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큰 폭의 조정을 겪는 것 같아도 최근 일주일을 기준으로 하면 50% 이상 시세 상승을 확인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필 미국발 지정학적 리스크 가능 요인이 터져 나오면서 비트코인도 약세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렇게 다소 폭등하다만 그런 느낌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XRP의 기술적인 흐름과 관련해서 지지라인 또 저항라인을 체크할 때는 뭐니뭐니 해도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의 분석이 제격인 것 같습니다. XRP는 7월 13일 오버헤드 저항선인 0.56달러 위로 치솟았고, 이후에 패턴 목표는 0.82달러였는데 여기까지 초과해서 상승을 했다. XRP는 0.94달러 근처에서 매도세를 확인했는데, 일반적으로 급격한 상승 뒤에는 격렬한 조정과 며칠 동안의 통합 과정이 이어진다. 황소 세력은 피보나치 382 되돌림 수준인 0.74달러와 50% 되돌림 수준인 0.7달러 사이에서 지지받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가격이 이 수준 위로 유지가 되면 다시 0.94달러 저항 돌파 테스트에 나서게 될 것이고, 반대로 0.7달러 아래로 빠질 경우에 피보나치 618 되돌림 수준인 0.64달러까지도 하락할 수가 있다. 이런 깊은 하락은 황소들의 다음 단계 시작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급격한 상승 뒤에는 일반적으로 격렬한 조정과 또 며칠 동안의 통합 과정이 이어진다. 이 멘트가 인상 깊게 느껴졌습니다. XRP가 언젠가는 50달러 구간으로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될 거라는 전폭적인 주장을 제시해온 에그라 크립토도 여전히 강세 전망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차트에서 녹색 경고를 타고 XRP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걸 스페이스X 셔틀을 탄 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례적으로 꽤 긴 설명을 제시했는데, 단기적으로 0.58달러에서 0.63달러 범위 이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목표는 1.3달러인데 여기서 저항을 맞으면 다시 0.63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후에 반등할 경우에 최소 2.8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는데 이건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2.8달러에서 조정받고 1.3달러를 다시 리테스트할 경우 사상 최고가를 목표로 발할라 영역에 도달하는 것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차트를 확대해서 보면 현재 수준에서 반등해서 빨간색 숫자 3으로 표시된 1.3달러에서 저항, 그리고 나서 2.8달러, 이후에 13달러에서 27달러까지 나아가고 그러고 나서 50달러 영역에 해당하는 이른바 발할라 구간으로 진입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꽤나 전폭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1차원적으로만 상황을 이해할 경우에는 여기서 1.3달러, 2.8달러, 27달러, 50달러 이런 숫자만 기억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또 하나의 핵심 포인트는 이건 지금 월간 차트이고 그래서 이렇게 전폭적인 강세 전망을 하는 사람조차도 이런 가격이 어쩌면 도달할 수 있을지 모를 상황, 다시 말해서 에그라 크립토는 1.3달러에서 2.8달러 구간 도달 시점을 2024년에서 2025년 사이로 분석을 하고 있고 27달러 가능 시점을 2027년 전후로 잡고 있습니다. 소송 승소 소식과 함께 XRP가 하룻밤에 1.3달러까지 돌파를 해줬다라면 너무 좋았겠지만 이건 기술적 관점에서 바라보더라도 시간이 꽤나 필요하다. 이런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엔 좀 더 전폭적인 시세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XRP 맥시멀리스트 잭 더 리플러가 오늘 제시한 내용입니다. XRP 주간 차트이고 프랙탈 관점에서 다음 최종 목표 가격은 294달러로 표시해놨습니다. 역시 시점은 2024년에서 2025년 정도이고 XRP가 넥스트 비트코인이 될 거라는 데는 나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런 부분도 함께 강조해놨습니다. 그나마 단기적으로 3달러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인물은 다크 디펜더입니다. 올해 들어서 전폭적인 XRP 전망과 관련해서 적중시킨 부분들 꽤 있기 때문에 이 양반 분석 보고 있으면 기대감이 좀 더 커지는 것은 이게 또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송 판결이 나오고 나서 다크 디펜더가 분석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리플은 긍정적인 기술적 경로를 따르면서 0.8917달러에서 최종 저항선을 터치했다라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0.89달러를 돌파하면 단기적으로 1.73달러와 3.39달러에 도달할 수 있고 이제 중단기 목표는 30달러다. 단기적으로 저항 라인은 0.89달러와 1.33달러, 1.73달러와 3.39달러, 지지 라인은 0.55달러와 0.39달러 이렇게 분석을 해놨고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3월에 3.39달러까지 랠리할 가능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받으면 기술적으로는 0.39달러까지 후퇴할 가능성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꽤나 큰 폭의 폭등 가능성을 분석을 하면서도 0.39달러 후퇴 가능성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도 이런 부분들도 꼭 챙겨서 우리는 바라봐야 하고 왜 날개 단다더니 날다가 마냐 이런 다소 조금 1차원적인 생각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건 아이리쉬 레드크립토라는 익명의 분석가가 제시한 건데 여기서도 시사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피보나치 레벨을 기준으로 4개 가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3.3달러, 5.5달러, 7.6달러, 그리고 나서 9.1달러. 이게 참 숫자가 섹시한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도달 가능 시점입니다. 3.3달러는 올해 도달 가능할 거라는 점 다크 디펜더와 얼추 비슷하고 5.5달러 시점은 2024년에서 2025년, 7.6달러는 2026년 전후, 9.13달러는 2027년 이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전문 분석가들이 아주 전폭적인 숫자들을 쏟아내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도달 가능한 시점 자체가 그렇게 빠르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점도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듣보잡 밈코인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듯이 메이저 종목들이 폭등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의 기술적인 흐름과 전망을 잘 뒷받침해주는 것은 당연히 이슈적인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리플이라는 기업이 추구하는 비전과 이와 관련된 현실적인 이슈 임팩트가
긍정적으로 차트에 주입이 돼야 지금까지 짚어본 전폭적인 시세 전망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1단계 소송 승소, 이건 이뤄졌습니다. 물론 이 역시 SEC가 항소를 결정하거나 하는 외부 변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시세 하방 압력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1단계 약식 재판은 승소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대가 됐던 XRP 재상장 역시 속전속결 거의 실시간으로 함께 진행이 됐고, 다음 타자로 대기 중인 이슈는 IPO 이슈입니다. 정식 상장 기업이 된다라면, 미국에서 정식 상장 기업이 된다라면 꽤나 재미있는 상황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어느 시점엔가 CBDC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XRP를 브릿지 커런시로 활용하는 사례, 이 채택하는 사례가 얼마나 등장해 줄지도 꽤나 큰 이슈거리라고 할 수가 있고, XRP 맥시멀리스트들이 주장하는 일종의 음모론적인 성격이 다분해 보일 수 있는 최종 단계, XRP가 미국의 리저브 커런시 자리에 올라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이른바 XRP $10,000 전망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건데, XRP $10,000 음모론의 핵심, 2019년 기준으로 스위프트를 통한 국경 간 송금의 일일 거래 규모 $5조 전체를 XRP가 대체한다라는 다소 비현실적인 가정을 깔고 있습니다. 에스크로 물량을 제외하고 450억 XRP가 $5조 규모의 일일 송금을 대체한다라면 XRP 한 개당 $111라는 가격이 나오게 되고, 이걸 지금 환율로 따진다라면 13만원 수준입니다. 미국 공군 출신의 PR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마크 필립스가 2019년에 XRP가 $10,000를 기준으로 설계됐다,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를 담은 논문을 통해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이 양반은 2달 뒤 두 번째 논문을 통해서 XRP가 세계 준비 통화가 될 것이라면서 이 $10,000 기준의 근거 제시를 시도했습니다. 여기서 등장을 했던 게 미국의 부채 이슈인데, 당시 논문을 보면 2029년까지 미국 정부의 부채는 28조 7천억 달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됐는데, 우리는 미국의 부채가 이미 31조 달러를 넘겼다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그러면서 XRP는 1,000억 개가 생성됐고 더 이상 찍어낼 수 없어서 본질적으로 디플레이션 자산이다. XRP가 한 개당 $10,000에 형성될 경우에 1,000억 XRP는 1,000조 달러 가치를 제공하는데, 이건 224조의 글로벌 부채와 88조의 글로벌 GDP를 쉽게 설명한다라는 아주 전폭적인 주장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서 XRP는 명목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고 부채 위기를 해결할 것이다. 특히 미국 정부 등 각국 정부는 XRP를 매우 낮은 가격으로 OTC 마켓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소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금융기관들 역시 매우 매력적인 가격으로 XRP를 비축할 수 있다. 모든 시스템, 정책과 계약이 마련된 뒤에 XRP가 준비 통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각국 정부는 발표할 것이다. 이건 유틸리티와 매수세를 붙여서 XRP 가격을 빠르게 상승시킬 건데, 이후에 각국 정부는 XRP를 통해서 부채를 청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명목 화폐를 추가로 찍어내지 않기 때문에 법정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사실 가만 듣고만 있어도 거의 순도 100% 음모론 수준인데, 그러면서도 뭔가 끄덕여지게 만드는 부분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폭적인 숫자들을 제시해 놓으면서 예상 가능한 질문에 대해서 이 양반은 답변까지도 함께 남겼는데, 많은 XRP 홀더들은 가격이 진짜 $10,000까지 높아질지를 물어본다. 물론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보장은 없다. 혹여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해도 앞으로 5년 안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XRP가 전체 자산 시장의 모든 가치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당시 1,100조 달러 가치를 흡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최소 5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당시를 기준으로 5년을 대입하면 공교롭게도 2024년 4월이 되고, 이건 또 비트코인 다음 반감기와도 맞물리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또 뭔가 그럴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1.3달러에서 $10,000 전망까지 짚어봤는데, 특히 극강의 폭등 전망인 $10,000는 XRP가 전 세계 모든 자산을 대체한다라는 다소 비현실적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숫자 자체에 낚여서 마음을 흔들릴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 이런 숫자가 제시되는 근거 상황에 더 집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마크 필립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대체하는 XRP, 이건 지금 리플이 홍콩 정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의 토큰화 이슈와도 맞물려 있고 언젠가 주식과 채권 이런 전통 자산 전체가 토큰화되는 시대가 온다라면 지금까지 살펴본 전폭적인 시세 가운데 어느 하나 정도는 적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여기서 포인트는 전체 전통 자산의 토큰화 이슈가 본궤도에 오르려면 아무리 빨라야 2025년에서 2030년 정도 그 사이는 돼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리플 XRP 앞에 자리하고 있는 거대한 로드맵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제 리플은 시작점에 섰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한 인식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세가 왜 오르다 마냐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조금 답답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같은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에 대해서 스터디를 하시면서 이 중장기 스탠스를 견지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정도 내용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